그냥 단적으로 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쁜 부분은 다 빼고 나의 좋은 부분만 남기면 더 좋은 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동진이 아니다라는 게 이 영화의 이야기예요. 이런 어떤 사랑스러움, 소년스러움, 귀여움, 따뜻함, 선함 이런 것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스파이더맨의 특징이 아니고 피터 파커의 특징이죠.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급의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약해야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현우준 아닌 것 같은데? 호준 박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이거 시작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계속 무릎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민망해서. 무슨 영화 리뷰한지 알겠죠? 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입니다. 오디세이 아니에요? 오디세이 할까요? 저 먹고 싶네요. 네, 이 뒤에까지 또 네. 이렇게 완벽하게 또 촬영 TV 깔아주셔서 스파이더맨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나 쳐다보지 말고 하세요. 정면 볼까요? 웃겨가지고. 네. 아니 근데 너무 또 잘 어울려 또 의외로 약간 또 소년스러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있는데 회사에서 제가 며칠 전부터 물어봤거든요. 네. 과연 있는 게 맞을 것인가? 수요가 없는 공급이다 이거는. 아니야 수요 많아. 잊지 마라. 아니 의외로 이상한 시청자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 옷이 있는데 또 안 입기가 그런 거여가지고 입고 왔습니다. 아니야 이건 저 뭐라 그럴까요? 현호준 그 매니저님의 어떤 그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또 사람이 이런 옷을 입으면 말도 달라져요. 몇 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죠. 아까부터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삐딱하면서 뭔가 삐딱 파커? 삐딱 바꿔. 그런 느낌이 있었어. 네. 자, 지금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까지 힘드네요, 네.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 같은 특히 이제 마블 영화들, 슈퍼히어로 영화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기대감, 그다음 또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시기를 몇 년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나왔다 그러길래 기대하는 마음도 컸어요. 왜냐하면 스파이더맨 시리즈 제가 다 좋아하거든요. 뭐 약간 그 안에서 경중은 있지만 샘 스파, 어스파, 톰 스파 다. 다 좋아요. 네. 네, 제일 좋아하는 건 스파이더맨 2지만 뭐 어찌됐건 이 톰 홀랜드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 이 노웨이 홈이 또 굉장히 준수하게 나왔었잖아요. 전 그래서 걱정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때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었으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이걸 이기기 쉽지 않을 텐데. 네, 뭐 치트키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만든 굉장히 재밌는 영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써가지고 재료 다 떨어졌는데 다음에 뭐 만들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어쨌건 그래서 이 시리즈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공존했는데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저 기대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훨씬. 네, 굉장히 재밌었고요. 오랜만에 스파이더맨 시리즈 바로 이잼이지 하면서 빠져 즐기게 되었던 그런 또 속편이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톰 홀랜드로 트릴로지로 보면. 톰 홀랜드로 보면 네 번째 작품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세컨 트릴로지의 네.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네. 예, 새로운 그 제목 자체에 이제 부제에 뉴가 들어가기도 하고 브랜드 뉴 데이라고. 그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내용적으로는 또 이제 4편, 바로 직전에 3편하고도 또 굉장히 잘 이어지는 굳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연장선상에서도 굉장히 잘 만든 속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는 사실은 바로 지난 영화까지만 해도 스파이더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토비 맥과이어였거든요. 제일 처음 봤던 스파이더맨이기도 하고 1, 2편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드디어. 톰 홀랜드가 이제 먼저 떠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4편까지 오기도 했고 또 바로 전작과 2편까지 어울리기도 하고 또 톰 홀랜드가 갖고 있는 배우로서의 어떤 개성이나 장점 같은 것이 이 스파이더맨에 굉장히 잘 어울려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극 중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이 이제 MJ가 좁은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미시스 파커도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혹시 결혼했냐, 뭐 부인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웃으면서 상대를 쳐다보는 표정이 있는데 그 표정이 물론 또 두 사람이 어떤 게 영화 바깥에서의 관계도 외적인,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도 웃는 그 표정이 너무나 사람들을 선하게 무장해제시키는 소년의 얼굴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톰 홀랜드랑 스파이더맨이 참 잘 맞는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블록버스터 영화의 거대한 긴 시리즈 중에 속편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항상. 어떤 영화를 새로 만든 영화가 있다고 쳐보세요.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다면 오디세이는 어쨌건 원작은 있더라도 그 영화가 만들어갈 목표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게 더 어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 영화의 어떤 긴 시리즈 새로운 영화가 나온다면 7번째, 8번째 나오는 영화가 나온다면 일단 전작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죠. 더군다나 솔로 무비하고 이제 함께 나오는 팀 무비가 있잖아요. 곧 이번 12월 달에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나오잖아요. 그 영화의 관계가 또 중요하겠죠.
혹은 스파이더맨 시리즈 자체 내에서의 어떤 위치가 중요하겠죠. 거기다가 이 영화는 가장 중요하게 뭐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엑스맨 시리즈와 접목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엑스맨 시리즈와의 관계까지 봐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숙제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속편의 재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감독님 굉장히 너무 힘드셨겠는데요?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시를 쓴다고 얘기하면 오디세이는 약간 자유시를 쓴다면 이건 정형시를 쓰는 거예요. 운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지금 측면에서의 숙제를 다 잘한 영화처럼 보입니다. 일단 하나씩 한번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의 어떤 그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부분에 이 세 개의 3부작이 이미 있었잖아요. 톰 홀랜드가 나왔던.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3부작을 통해서 특히 이제 네드와 MJ와 이 주인공인 피터 파커 사이에서의 우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세 편을 계속 오랜 기간 봤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은 MIT로 대학 진학을 하고 얘는 이제 스파이더맨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떨어지게 됐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 흐름에서 바로 직전까지 이야기를 굉장히 잘 붙였고요. 감정적으로. 또 한 가지는 전편에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랑 관련되어서 이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기억이 삭제되어 버리는, 다시 말하면 피터 파커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스파이더맨의 정체성만 살아서 죽자사자 일만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처음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전작의 어떤 기억 상실 모티브라는 것을 이 다음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끌어서 굉장히 그 말을 잘 받아서 끝말잇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잘 만든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벤져스, 솔직히 이제 스파이더맨이 있고 올해 이 브랜뉴 데이가 있고 이제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여름 겨울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큰가요? 둠스데이가 당연히 둠스데이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 나와서 사실 스파이더맨이 더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영화에서 그걸 아예 말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뭔지 알겠죠? 마지막에. 네. 아니, 마지막도 마지막 있지만, 그 중간에 이제 그 약간 코믹하게 나오기도 하는 옐레나,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가 나오잖아요. 뉴 블랙 위도우가 나오는데, 그 블랙 위도우가 뭐라고 말을 하나 하면, 스파이더맨 너 혼자서 해결할 사건은 애기 감자 사건, 스몰 포테이토 사건이라고 말하고, 나는 이제 뉴 어벤져스로서 빅 포테이토 사건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를 좀 이렇게 약간 코믹하게 낮춰보는 것 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벤져스 시리즈든 스파이더맨 시리즈든 이 마블의 영화들을 보면 하나는 스몰 포테이토에 해당하는 영화가 있고요. 하나는 빅 포테이토에 해당하는 영화가 있어요. 빅 포테이토는 당연히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거겠죠. 스몰 포테이토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항상 그렇진 않지만 솔로 무비라든지 아니면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가 어울릴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빅포테이토는 이제 12월 달에 볼 텐데, 만약에 이 마블 영화에서의 강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는 약에 해당하는 영화예요. 근데 약에 해당하다고 해서 강에 해당하는 영화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한다거나 작품이 덜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작품의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고, 이 영화는 극중에 등장하는 뭐 액션 규모가 어벤져스에 비하면 굉장히 소규모. 영화에서 제일 멋있는 액션 장면도 굉장히 좁은 어떤 실내 공간에서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스몰 포테이토적인 볼거리를 너무 잘 활용한 영화죠. 그 다음에 이야기도 사실은 뭐 이제 물론 거기에 있는 능력이나 뭐 빌런의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지만 어찌됐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어떤 구도와 그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바운더리가 작은 스몰 포테이토 영화, 애기 감자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애기 감자 영화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게 오히려 스몰 포테이토여가지고 그러니까 액션 규모가 안 크고 그러니까 더 개인적인 내면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이 영화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굉장히 잘 만든, 저는 아주 잘 쓴 각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액션으로만 따지면 뭐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 최고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잘 쓴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급의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그런 측면에서 작은 이야기지만 그 스몰 포테이토로서의 어떤 특성을 아주 잘 살려낸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엑스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포일러가 등장하니까 스포일러 경고해 주시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요? 엑스맨 뭐 근데 이제 현대 영화에서는 이렇게 거대 규모로 수백 개의 극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쫙 하고 펼치는데 시사회를 바로 개봉 하루 전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좀 일주일만 먼저 해달라고요. 근데 물론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죠.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풀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개봉하기 바로 전날 시사회를 하고 또 더군다나 이 언론 통제를 해서 그때까지는 또 말을 못하게 하고 뭐 이러면 촬영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좁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거대 규모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영화는 뒷부분에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막을 수가 없죠. 어찌됐건 지금은 이미 수백만 명이 보신 상태일 테고 첫 주말이 다 끝나가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스포일러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영화의 핵심적인 이제 빌런이 진 그레이라는 빌런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 진 그레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엑스맨에서 그 유명한 진 그레이잖아요. 엑스맨 1편부터 엑스맨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거의 다 나와요, 진 그레이가. 핵심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진 그레이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1편부터 계속 봐와 너무 잘하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의 약간 전사 같은 이야기를 그 인물을 마치 빌런인 것처럼 사용을 해서 영화의 핵심 빌런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사실은 기능적인 이유도 있어요. 어떤 기능적인 이유가 있냐면 마블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한때 이제 절정을 겪다가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약간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블에 대해서 회의감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마블이 어떤 승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저작권 문제나 소니와의 관계나 이런 것이 해결이 돼서 이제 엑스맨 캐릭터들을 넣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처음 착점에 해당하는 영화가 바로 그 데드풀과 울버린이잖아요. 뭐 그 영화도 괜찮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엑스맨 얘기가 점점 나오고 어벤져스 아마 둠스데이에도 엑스맨 캐릭터들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는 거기 또 프랜차이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이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런 일군의 캐릭터들을 쭉 집어넣어서 그 세계관을 접목시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너무 잘 접목시켜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걸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등장시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점은 그거예요.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를 돌연변이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엑스맨의 기본 존재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진 그레이와 피터 파커는 사실상 같은 존재이고 그 자비에리의 학교에 피터 파커가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피터 파커를 엑스맨의 일부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엑스맨들이 피터 파커나 어벤져스 세계를 잘 접목됐다고 볼 수도 있고 양자를 너무 잘 이야기를 해서 엑스맨 시리즈를 좋아하거나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그런 돌연변이들, 초능력자들을 별종 취급하고 괴물 취급하는 어떤 인간의 탄압에 대해서 엑스맨들이 양자로 갈려서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크게 본다면. 그렇게 보았을 때 굉장히 익숙한 엑스맨의 테마를 가져와서 훌륭하게 접목시켰다. 그러면서 진 그레이와 이 주인공 사이를 단순히 악당과 빌런과 히어로 사이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면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끈끈한 정서적인 연대 같은 걸 보여주는 훌륭한 이야기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스파이더맨 시리즈 좋아하는데 이 시리즈가 선에서 좋은 것도 있어요. 세상에 뭐라고 그럴까요? 복잡하고 어둡고 좋은 이야기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인간을 복잡하면서도 어두운 존재를 묘사할 때 훌륭한 작품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 선하고 세상은 살만하고 모두가 인간과 인간은 서로 정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영화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굉장히 볼만한 영화들을 계속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만들어 오고 있다는 게 사실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선하니까 계속 사고를 그 치더라고요. 말도 맞아. 아니, 3편에서도 네. 바로 버튼 눌렀으면 네. 모든 괴물들이 다 자기 세계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치료해주겠다는 그 선한 마음에 네. 늘 이 선한 마음이 출발하더라고요. 지금 사고가. 말씀하신 정확한 것처럼 바로 직전에 전작도 사실 굉장히 선한 거거든요. 거기 빌런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빌런들인데 그 빌런들 하나하나의 어떤 원한과 한들까지 다 풀어주잖아요. 그게 바로 직전에 노웨이 홈이기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피터 파커라는 인물은 어두운 이야기 안 어울려요. 제가 볼 때. 슈퍼히어로 중에서 어두운 이야기랑 어울리는 배트맨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배트맨은 만약에 피터 파커처럼 이렇게 몽실몽실하고 이런 귀여운 영화로 만들면 아마 배트맨 망할걸요. 망할 수도 있겠네. 왜냐면 그게 배트맨의 핵심이니까. 근데 피터 파커는 기본적으로 좌충우돌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청소년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의와 다정함이 있고 스파이더맨의 가장 유명한 그 별칭이 친절한 이웃 아니에요. 친절한 이웃이어야 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아주 선하게 이끌어가는데 그 선한 게 영화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 영화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의 이제 몸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거미의 형질이 이제 발현되면서 이 두 가지 특징을 놓고 서로 하나의 몸속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흑화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다루는 게 영화의 성장이 중요하잖아요. 꼭 이 모티브는 아니지만 유사한 모티브를 다뤘던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스파이더맨 3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 3가 상대적으로 다른 영화에 비해서 훨씬 처져요. 왜 그럴까? 스파이더맨 시리즈 3가 스파이더맨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스파이더맨이에요. 저는 그게 스파이더맨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만들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문제성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스파이더맨 3는 물론 이제 신비오트라는 게 있지만 그것과 이 영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영화야말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다정함, 선함,
사실은 내용을 보면 어둡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어두워요. 그렇죠. 예. 진 그레이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버렸어요. 거기다가 자기 언니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말 피바다를 만들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 사실상 악당이라고 말하는 건 국장인데 데미지 컨트롤의 국장인데 국장조차 안 죽어요. 국장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하도록 설득해요. 이런 시리즈니까 사실은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나 어떤 세계를 다루는 굉장히 어떤 그런 선하고 다정한 부분이 잘 투영되었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게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Moving to Korea is exciting, but choosing a right internet plan can be confusing. Should I go with the prepaid or the postpaid? The 3-month plan, 1-year plan, a 3-year plan? Well, if you're a foreign resident in Korea, this video could save you a lot of money. Insider tips from a pro at Korea's #1 internet. And if you want details in English, check the link in the description or in the pinned comment. 물론 어떤 분들은 네. 그 지난 노웨이홈보다는 볼거리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스파이더맨이 때로 세 네. 명이 나오는데 그걸 이길 수 없죠.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좀 재밌는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제일 좋으셨어요? 사실 시작부터 전 인트로에서 그 몽타주 씬 나오면서 그 스파이더맨들이 이제 각종 악당들을 이제 물리칠 때 그 포즈들 그게 이제 코믹북에서 되게 아이코닉한 장면들을 다 패러디한 거라더라고요. 네, 표지 장면들을 패러디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것이 막 눈앞에서 펼쳐갈 때 팬 서비스도 있고 그냥 몽타주로 봐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재밌는 그 장면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퍼니셔가 굉장히 거친 사람이니까 마더로 시작하는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려고 하는데 마더라고 말할 때 이거 해가지고 입을 거미줄로 봉해서 뒤를 못하게 하는데 무슨 이제 어벤져스 보는 줄 알았어요. 어벤져스 세뮤얼 잭슨이 하다 말고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던데 어찌됐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재치 있는 캐릭터를 이용한 유머러스한 장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영화 볼거리 장면들 많은데 저는 이 영화에도 좋은 액션 장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이 닌자 클랜을 거기서 핸드잖아요. 핸드라는 닌자 클랜과의 대결을 다룬 장면. 얘네들이 다 단체복을 입고 있잖아요. 붉은색으로 온통. 스파이더는 빨간색하고 파란색 두 개잖아요. 네. 이 색깔이 워낙 강렬하잖아요. 주변을 보면 미술적으로 완전히 통제했어요. 약간 창살처럼 되어 있고 내부이고 무채색인데다가 사실상 배경에 아무런 색깔이 없어. 거기에 무슨 멋진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무채 속에 그냥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강렬하게 닌자들이 전부 다 복면을 하고 붉은색 옷을 입고 쌍검을 들고 날아오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빨간색이어서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장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이렇게 군무 같은 역도적인 느낌? 이런 자기들도 느낌.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 이 자기가 싸워야 될 적 닌자가 5명이 솟아오르는데 그걸 보고 있는 싸워야 될 스파이더맨이 멋있다잖아요. 네, 이러잖아요. 멋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입으로 감탄하라고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장면이 멋있고 스파이더맨은 기본적으로 벌판에서 싸우면 재미없는 캐릭터예요. 마천루에서 싸워야 재밌는 캐릭터예요. 거미줄을 쏴야 되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뉴욕에 어울리는 이 슈퍼히어로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좌우 이 길이 면적은 좁아요. 높이는 빵 뚫려 있어요. 이렇게 길게 직사각형이 서 있다고 그럴까? 이러다 보니까 스파이더맨의 액션을 너무 잘 활용하는 도구. 사실상 빌딩 안에를 없애는 형태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미줄을 쏘면서 마음대로 활공하면서 싸우는 수많은 액션들이 가능해지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걸 떠올리면서 저는 사실 킬빌 생각나기도 했는데 킬빌의 액션이 물론 더 훌륭하긴 한데 킬빌 1편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청엽정, 녹엽정이라고 말을 하는 그 술집에서 싸우는 일본 우사들, 닌자들 뭐 등등등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시게 되면 그 청엽정 안에서 싸우게 되는 다대일의 그 상황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보여요. 세로로. 그래서 변주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그 쌍검을 휘두르면서 날아오는 것 자체를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데 그거 자체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그냥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했었고요. 액션 장면도 액션 장면인데 영화에서 사실 시각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건 밍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발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 연달아 빙의가 네. 될 때, 그 마인드 오프를 할 때. 저는 약간 도미노 같기도 하고 뮤지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파도 타기 응원하는 것 같아요. 네, 경기장에서 파도 타기 응원하면 사람들이 쫙 특정하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물결로 보이는데 이 악당인 진 그레이가 여기서는 이제 빌런이었었죠.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빙의해서 다니면서 사람 사이를 건너뛸 때
사실 그거를 특수효과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사람이 연기한 거예요. 이러잖아요. 그냥 연기를 정확한 타이밍에 탁탁탁탁탁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상당히 익스트림 롱쇼트에 가깝게 보여주면 그것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촬영했는데 그걸 굉장히 멋지게 영화 속에서 만들어주어서 그게 이제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럼 빙의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사실은 스릴러나 이런 이 영화들에서 사용한 게 이 영화 처음은 아니죠.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 덴젤 워싱턴 나왔던 다크 엔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악령이 사람과 사람의 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악수를 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이 악령이 사로잡힌 어떤 행동을 하는 놈을 잡아야 되는데 잡고 나면 악령에 빠져서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어떤 호러 스릴러가 있거든요. 뭐 영혼의 목걸이 같은 작품도 있고 무엇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굉장히 SF 영화에서 유명했던 바디 스네처 같은 영화가 있어요. 여러 번 만들어졌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은 모티브거든요. 근데 그걸 슈퍼히어로 영화 속에서 또 굉장히 또 흥미롭게 변주했다. 시각적으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빙의하는 제가 그 말씀 주신 영화들 못 봤는데 네. 여기는 그 빙의할 때 그 네. 레이스를 하잖아요. 스파이더맨과. 네, 네. 저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엄청 스피디하죠. 이게 네. 10m 단위씩 그렇죠. 넘어가면서 네. 뭔가 경주를 펼친다는 개념이 되게 새롭게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나 뭐 내용적으로도 사실은 이 영화의 정체성이라는 테마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그 착점일 텐데 그걸 스피디하게 묘사했다라는 데서 시각적인 부분 마치 이어달리게 하는 것 같은 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또 다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은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보통 일반적으로 슈퍼히어로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대전투 장면이에요. 그것도 한 3군데쯤 일어나는 거 무슨 바다에서는 누가 싸우고 뭐 건물 안에서는 누가 싸우고 하늘에서는 누가 싸우고 이걸 3개를 교차편제 가지고 한 30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하나만 꼽으라면 대화 장면이거든요.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방 안에서 세 사람, 사실은 두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세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대화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그 메이 큰엄마가 나오는 그 장면일 텐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각본에서 사실은 이야기 얼마나 공들인 작품인지를 알 수 있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그렇게 정적인 장면으로 잡는 게 근데 이 영화는 그걸 사람을 설득하잖아요. 드라마에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 뛰어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다른 어떤 슈퍼히어로 영화보다 제가 볼 때 스킨십이 좋아요. 관객들하고. 왜냐하면 관객들하고 가장 비슷한 슈퍼히어로예요. 능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이야기인데 이게 시리즈가 오래되면 청소년이 성장해서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면 직장 다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련의 변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이야기로만 보면 슈퍼히어로라는 것을 떼고 보면 사실상 성장 영화의 틀을 갖고 있고 성장 영화에 제일 어울리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피터 파커는 10대 시절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학교 갔을 때 아이들과의 교우 관계, 느끼게 되는 첫사랑, 뭐 자기 학업의 성취, 미래 진로 문제 이런 게 걱정되잖아요. 이거를 슈퍼히어로적인 상황으로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본 게. 근데 이 영화는 시리즈가 너무 오래되고 톰 홀랜드만 치더라도 벌써 이게 4편까지 오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했네. 친구들이 MIT를 다 졸업했어요. 본인이 이제 스파이더맨으로서 자기 책무를 다 하고 있죠. 그러면 대학까지 졸업한 나이가 됐으면 뭐가 중요할까요? 직장 가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일 문제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사실상 영화적으로 번안한 것 같처럼 보여요. 저한테는. 평경 영화적인 부분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직장을 갔어요. 처음에. 이 초반에 한동안 이 스파이더맨의 상황을 보면 피터 파커로서의 자신은 하나도 없고 취미도 없고 오로지 스파이더맨으로서만 복무하고 워커홀릭. 네, 워커홀릭인 거야. 그러니까 현호준 씨 같은 사람이에요. 뜨끔? 멸사본공한다고 그럴까? 네, 직장 다니는 게 공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자기 직업적인 것에 사활을 걸고 직장 초년병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고 회사도 또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회사에 들어간 거야. 하필이면. 휴가도 안 써. 없어. 다 그건밖에 없어. 그 다음에 그런 직장을 다니게 되고 더군다나 본인은 친구들하고 같은 길 가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떨어져서 보스턴까지 가가지고 MIT를 다니잖아. 근데 자기는 대학 진학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황에서 자기가 너무 해야 되는 취업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하고. 멀어지죠. 멀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약간 기억 상실의 테마로 변주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구나. 네,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피터 파커의 얘기는 성장 영화적인 그러니까, 테마를 갖고 있으니까 직장을 다녀요. 매일매일 일을 해요. 그럼 그게 성취감이 높죠. 사람들도 막 칭찬하고 극중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까? 갑자기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밥 한 11시쯤 되는데 회사에서 혼자서 막 일하다 보면 갑자기 난 누구고 여기는 어딜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권태가 오고 허무가 오고 허무가 예. 오고 정체성도 들고 내가 과연 잘하는 걸까? 혹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데 대해서 하다가 과연 내가 일을 정말 좋아하긴 하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년병이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을 다룬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점에서 피터 파커가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은 MJ도 극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MJ도 극 중에서 졸업해서 대기업 가려고 그랬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예, 싶다고. 뭔가 더 의미 있는 일 찾고 싶고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영혼 없는 일 같다는 얘기를 해요. 영혼 있습니다. 대기업 나름이 아니 미국 대기업은 영업 미국 대기업.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 영화적으로 이 사회 초년병의 어떤 딜레마를 다루는 정체성의 혼란을 다루는 그런 영화를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영화가 사실 정체성의 테마를 다루는 영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슈퍼히어로뿐만 아니라 정말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 너무 많은데 이 영화는 그것을 슈퍼히어로 자장해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하면 떠오르는 너무 유명한 캐릭터가 있죠. 헐크. 그게 헐크야. 예. 헐크는 정체성의 혼란 그 자체고 애초에 이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치킬 박사와 하이디스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어떤 자아사에서의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바꾸고 판타지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전작에서 기억상실증 테마를 할 때 마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데리고 온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헐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헐크와 스파이더맨은 정확하게 둘 다 내면에 있는 자기와 가망 없는 싸움을 하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 영화에. 그런 캐릭터라면 사실은 같거든요. 둘 다 억제기를 사용하잖아요. 헐크의 파괴적인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팔에 차고 스파이더맨은 목 뒤에 차죠. 그렇지만 어쨌건 둘 다 억제기를 사용한다는 공통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두 캐릭터를 겹치기도 해서 이 주제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대사가 계속 빙의 테마를 너무 잘 써서 이 빙의 카드에서 막 이렇게 빌런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처음엔 징그레이라는 걸 모르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익명화된 얼굴들 사이를 넘나드는 거니까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빌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잡고 나면 넌 누구야? 라고 항상 물어보면 빙의가 된 상대방이 그럼 너는 누구냐라고 되물어봐요. 그러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 그레이가 피터 파커한테 그래서 너는 피터 파커야? 스파이더맨이야? 둘 중에 누가 괴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자체가 사람들한테 누구냐고 묻기도 하고 상대방이 얘한테 누구냐고 계속 묻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계속 팁을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체성이 자기가 잡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탄생의 어떤 테마 같은 게 있는데 영화는 그걸 시각화도 굉장히 잘해요. 스파이더맨이니까 재탄생의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걸 어디다 주냐면 거미 꼬치 속에서 얘가 원래 막 혼란을 겪죠. 자기 속에서 거미의 어떤 그런 형질들이 발현될 때 막 혼란을 겪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알몸으로 머리와 이 상반신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탄생 같은 것을 시각화한 거예요. 재탄생의 어떤 그런 시각적인 모티브를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인물의 정체성 테마를 뭐 빙의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시각적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야기 속에 굉장히 잘 넣어서 흥미롭게 변주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 영화가 굉장히 잘 구사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복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름이에요. 복면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해보면 어떻게 보면 진 그레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진 그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사람이 관계가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MJ와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번 속편에서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진 그레이 역을 맡은 세이디 싱크가 또 굉장히 인상적으로 연기를 하기도 했었죠.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배우 자체가. 근데 어쨌건 이 둘을 보면 둘 다 그 혼란을 정반대의 방식으로 겪는 거예요. 복면을 통해서. 스파이더맨은 초반에 보면 자기는 피터 파커는 점점 없어지고 스파이더맨만 남은 상황이죠. 그런 것은 뭘로 표현하냐면 복면을 죽어도 안 벗는 걸로 표현하죠. 코믹한 어떤 유머처럼 보이지만 그 욕탕에 반신욕하는 데 들어가서 조차 아니 이 상반신은 탈의하면서 복면은 안 벗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슈퍼히어로스의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복면을 한다는 얘기는 얼굴이 누군지 가린다는 거고 익명성 뒤에 숨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 뒤에 자기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 관한 기억을 사라졌잖아요. 그럼 사회적인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피터 파커는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피터 파커라는 개성은 죽어버리고 스파이더맨만 남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복면을 쓴 스파이더맨으로 계속 나와서 초반에는 복면을 안 벗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복면을 벗는 장면을 여러 번 중요하게 넣으면서 이제 이 테마를 연주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스파이더맨은 정체성의 혼란을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없어져서 겪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 그레이는 수많은, 다시 말하면 스파이더맨은 누구도 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면 진 그레이는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어서 정체성을 겪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빙의라는 것을 할 수 있고 텔레파시를 해서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람 사이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됐다가 이 사람이 됐다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 다 저 사람 다 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정반대의 맥락을 가졌지만 스파이더맨하고 진 그레이가 사실은 이 테마에서 어떻게 대조되면서 사실상 같은 맥락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이름에 관한 부분일 텐데 영화에서 이제 사실 이제 이름 가지고 정체성에 관해서 영화의 어떤 중요한 모티브로 삼는 영화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굉장히 그걸 구사를 잘했는데 극 중에 스파이더맨이 대충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말할 때 한 4가지 이름 정도로 말해요. 그렇죠. 메이너드도 말하고, 그렇죠. 네드 리즈도 말하고, 네드도 있었고, 메이너드도 있었고, 스파이더맨도 있고, 또 피터 파커도 있어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초반에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파이더맨의 정체성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메이너드라고 자기 이름을 가짜로 대게 되는데 물어봤더니 이제 MJ를 만난 거야 파티장에서. 만났는데 MJ는 자기를 몰라요. 자기한테는 너무 일생일대의 여인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너 이름이 뭐니? 라고 파티장에서 MJ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피터 파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둘러대야 되는데 그 순간 메이라고 말을 해요. 승모 이름. 네, 자기 큰엄마 이름이죠. 큰엄마 이름을 얘기하는 이유는 큰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큰엄마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바로 직전의 이야기잖아요. 노웨이 홈에서 죽었잖아요, 큰엄마가.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큰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과 이런 걸로 머리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이름 물어보니까 큰어머니가 떠올라서 메이라고 했는데 메이 여자 이름이잖아. 너드 그래서 붙이죠 바로. 그래서 메이 한 다음에 일부러 인터벌을 주죠. 메이라는 걸 알려줘요, 관객들한테. 그리고 나서 너드라는 바이를 붙여서 메이너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의 남성형이라고 그럴까? 그런 이름으로 둘러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헐크를 만나러 갔는데 헐크를 만나가지고 이름을 둘러대야 되잖아요. 피터 파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학교를 다니니까 학생 이름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드 리즈라는 이름을 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과연 둘 중에 누구야라고 말할 때 나는 둘 다야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MJ랑 관련 속에서 결정적으로 나는 피터 파커야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헐크한테 맞을 때도 피터 그때도 파커다.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어떤 기억을 깨워주기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아닌 두 사람을 이름을 갖다 대기도 하고 자기의 두 가지 어떤 본성을 들이대기도 하고 해서 얘기하는데 이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의식이 있다면 이 모두가 나라는 거예요. 나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아침에 못 일어나. 가장 간단한 것만 얘기를 듣다면. 그럼 나 왜 이렇게 못 일어날까? 침대에서 딱 눈을 떠가지고 딱 5분 만에 발딱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분 동안 사투를 벌인단 말이야. 막 살기 싫다부터 생각해서 별 생각이 안 담가야 돼요. 그럼 막상 일어나면 또 세상에 또 그럭저럭 살만해. 근데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정말 죽고 싶거든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한테 그런 건 없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또 나름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만 남기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나쁜 부분은 다 빼고 나의 좋은 부분만 남기면 더 좋은 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동진이 아니다라는 게 이 영화의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헐크한테 가서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헐크나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가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자기 안에 나쁜 형질이 있어. 헐크는 이제 보루스 배너라는 교수로 그냥 그렇게 존경받은 교수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폭력적인 뭔가가 발현이 되면 헐크가 되잖아요. 헐크를 억제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와가지고 피터 파커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헐크의 나쁜 점을 나쁜 점만 골라서 없애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잖아요. 나쁜 거와 좋은 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렇죠. 나쁜 거와 좋은 걸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말이었고 그건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원래 발현되도록 되는 거라면 그걸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 3하고도 차이이기도 한데 이 영화에서 다루는 어떤 피터 파커의 거미 형질이 이게 강화되어서 그것이 드러날 때는 흑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흑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눈동자도 눈도 완전히 흰 자위가 검은 자위로 다 바뀌어서 흑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흑화가 아니고 피터 파커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한 사람에 있어서 좋은 점, 나쁜 점이라고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게 덩어리가 돼서 결국 그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너 자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이면서 짜릿한 부분이 있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은 뭐냐? 스파이더맨이기도 하고 피터 파커이기도 하고 더 놀라운 건
나는 메이 큰엄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큰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엄마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어요. 그 얘기를 안 보고 세상을 떠났어요. 혹은 자라는 과정에서 나를 엄마처럼 너무 잘 케어를 해줬어요. 그럼 그게 나의 일부분 아닌가? 친구들하고 너무 좋은 우정을 나눴어요. 그 친구가 네드예요. 그럼 근데 지금 걔는 나를 기억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드는 나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나와 교류를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집합체 같은 인물인 거예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누가 나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졌다고 해서 혹은 나의 이런 성격이 안 좋다고 해서 잘라내고 나머지 좋은 나만 나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은 복면에 관한 부분이나 이름에 관한 부분들까지 영화 속에 그대로 다 투영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영화가 사실은 죄제의식도 굉장히 명확한 작품이죠. 이야기를 아주 잘 구사하는 작품이죠. 그런 부분들을 영화에서 보니까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어떤 성격적인 측면들이 네. 사실 좋다 나쁘다가 이게 네.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이 양날검이 있잖아요. 그럼요. 어떠한 좋은 특성도 네. 사실 그게 과하면 나쁘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제가 나쁘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음. 사실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아니 혹은 그것 또한 나의 일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 감동적인 측면도 있죠. 영화에서 그 둘 모두가 나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과연 거미 형질이었냐 인간 피터 파커 형질이었냐 보면 거미 형질이 더 우세했을 때예요. 눈 흰자위가 전부 다 검은 자위로 바뀌고 닌자랑 싸우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둘 다 나라고 말하거든요. 그때는 이미 흑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흑화된 게 아니라는 거고요. 거미 형질이 드러나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정보량도 처리가 많아져서 극도로 사람이 민감해지고 어떻게 보면 난폭해져서 경찰을 잘못해서 실수로 죽일 뻔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쁜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롭죠. 예능 보려면 서쪽으로! 드라마 보려면 북쪽으로! 아니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북쪽? 서쪽? 아 진짜 어디야? 또 OTT 구독료만 빠지네. OTT 유목민 생활은 그만. 이제 BTV 플러스 맥스로 한 번에 월 6,600원만 추가하면 모든 장르 컨텐츠는 물론 실시간 채널과 지상파 3사까지 한 번에. 가족은 각자 보고 싶은 컨텐츠를 마음껏. 구독은 줄이고 컨텐츠는 늘리고. BTV 플러스 맥스. 이 이야기를 이 영화 속에서 악당이 있다면 진 그레이처럼 보였지만 다 보고 나면 사실은 데미지 컨트롤.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집단이에요. 뭐 이런 영화들이 항상 그런 것처럼 좋은 거와 나쁜 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하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찔러주신 것처럼 이름에 이미 그게 다 있어요. 이 집단은 악당들의 집합소 같아. 사실은 정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뭐냐?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국장이 빌런이잖아요. 진정한 영화에서 보면. 데미지 컨트롤이란 말이에요.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이야기는 이걸 만약에 개인에 관해서 나한테 나쁜 부분,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이걸 만약에 개인을 사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계 중에서 나쁜 부분과 좋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나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별난 사람, 특수한 사람, 과거에 불행한 인류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정반대로 지나치게 천재적인 사람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수많은 좀 소위 일반적인 범주에서 다르게 튀어나와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역사를 인류가 가져왔잖아요. 그게 데미지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 보이는 유별난 사람이 사회의 데미지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법은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데미지 컨트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데미지 컨트롤이 왜 악당인가는 이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의식하고 고스란히 결합이 되어 있죠. 만약에 피터 파커가 헐크한테 얘기를 물어봐서 나쁜 점만을 다 없애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방법을 전수한 다음에 그걸 사회에 적용시켰다? 그게 데미지 컨트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터 파커의 이 위치가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영화에서 참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대화 장면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 있다가 이제 슬그머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영화가 사실은 피터 파커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은 항상 스파이더맨을 좋아해요. 뭐 아까 극중의 상황처럼 무슨 경찰을 뭐 이렇게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이런 영화에서 뭐 예를 들면 돌연변이 반대 시위 뭐 이런 거 스파이더맨 반대 시위 이런 게 막 나와요. 영화 장면 속에. 엑스맨에 그런 영화 장면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선한 시리즈이기도 하고 스파이더맨이 사람의 너무 호감만 받는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뉴욕 시민들은 항상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걸로 적어도 이 속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병원까지 가게 되면 이제 치료를 기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쾌유를 악망하는 그런 어떤
모임들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가 복면을 벗고 내려가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섞여서 자기 병실을 쳐다보니까 아니 퍼니셔가 프랭크가 열심히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 비슷하게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고 스파이더맨이처럼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흐뭇한 미소로 보잖아요. 그때 이 장면 속에는 사실상 피터 파커와 스파이더맨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을 뉴욕 사람들이 좋아할까? 첫 번째는 범죄율을 낮추니까, 스파이더맨이니까, 능력이 뛰어나니까 도 있지만 이 세계관 속에서는 슈퍼히어로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근데 유독 스파이더맨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를 해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영화에도 보면 스파이더맨이 친절한 이웃이잖아요. 아이를 구한 다음에 급해 죽겠는데 그 아이한테 어디 다친 데 없니? 꼭 물어봐. 이런 어떤 사랑스러움, 소년스러움, 귀여움, 혹은 따뜻함, 선함 이런 것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뉴욕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스파이더맨의 특징이 아니고 피터 파커의 특징이죠. 근데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거의 끝나는 부분에서 스파이더맨을 병실에 있는 걸 쳐다보면서 피터 파커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려 있는 굉장히 따뜻한 장면, 그 장면 속에 그 수준이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 물론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고 하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단점이 별로 없는 영화예요. 사실 별로 없어요. 좀 안전한 영화가 영화가 너무 매끄럽게 잘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굳이 단점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속편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런 프랜차이즈 영화들의 숙명이기도 한데 이 영화가 좀 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기간 안에 스파이더맨 시리즈 1편이 나온 지가 지금 꽤 한 25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리부트도 2번 했고 거기다가 애니메이션 시리즈도 있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과소비 됐어요. 근데 아무리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이 이야기가 세팅이 재밌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정된 모티브를 돌려막기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시리즈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영화적인 테마,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스파이더맨이 시각적으로 활공하는 이미지, MJ와의 사랑, 등등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몇 가지를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야기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25년간 수도 없이 만든 이야기야.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잘 알 테고 네. 예. 세월이 흐르면 각 그 편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장면들이 어디에 나오는지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야기의 모티브든 시각적인 모티브든 한정된 내에서 지나치게 과소비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느낌? 이 속편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팬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리즈에 대한 기분 좋은 신선한 자극을 약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안정적인 느낌이 있죠, 이 영화는. 그런 측면에서 굳이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단점들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숙명이기는 한데 그래도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안 그런 영화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데이아 MJ가 그 빙이 돼가지고 표정이 180도 돌변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액션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스파이더맨 버전에서의 액션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촬영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예전 스파이더맨에서는 못 봤던 것들을 그래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산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여주는 건데 어떤 수많은 그런 어떤 이스터 에그들까지 재밌는 부분들도 있죠. 평론가님, 이 영화 보기 전에 다른 영화들 좀 보고 가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노웨이 홈 정도의 이야기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거기서 너무 이렇게 잘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근데 오늘 추천드릴 것은 사실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저희가 따로 다루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두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놀라운 작품이라는 너무 생각이 재밌죠. 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그리고 또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유니버스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이 애니메이션도 이제 3부작으로 돼서 또 한 편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두 편의 작품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세 번째 편이 언제 나오나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 그 영화보다도 더 기대될 정도의 너무 놀라운 완성도를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라서 이 기회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긴 또 피터 파커도 아니잖아요. 네,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시리즈는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